극장에 온 거랑 똑같아. 어떤 부분에서 극장에 온 거랑 똑같냐면 우주선이 내릴 때 바닥에 흙이 있는 지표면에 우주선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반영되는 환경이 다르죠. 그 환경이 변화됐음이 느껴져.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극장에서 느끼는 거잖아. 극장 사운드 시스템 좋다는 게 현장감이 막 느껴지고 아 진짜로 여기 와 있는 거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TV로 볼 때는 그 느낌이 잘 안 들죠. 부족한 점이 결국 사운드죠. 내장 스피커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가 난다지 그 소리를 완벽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요즘처럼 OTT로 영상을 보는 상황에서는 사운드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영상을 보는 재미가 좀 반감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운드바가 요즘은 거의 뭐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리뷰를 많이 해드렸었죠. 제가 사운드바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리뷰하기가 좋아요. 대사가 안 들리잖아. TV 스피커로 보잖아? 하나도 안 들려. 그건 물론 대사의 딕션 문제도 있을 거고 녹음하는 음향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TV로 자막 없이 한국 영화를 보는 걸 포기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저는 자막 켜고 봐요. 근데 사운드바를 좋은 걸 썼을 때는 딕션이 들려. 배우의 딕션 문제도 있었고 녹음 문제도 있었고 스피커의 음질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운드바가 발음을 잘 들리게 하진 않아요. 어떤 사운드바는 볼륨을 줄이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전체적으로 들릴 만큼 키우면 이게 너무 압이 세가지고 소리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똑같은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이려면 볼륨 자체를 키워야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오디오 기기, 스피커의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시점은 볼륨을 최대로 키웠을 때입니다. 볼륨이 커져야 얘가 원래 설계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엔지니어 영역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스피커, 음악을 듣는 스피커라든지 혹은 홈시어터 시스템의 볼륨을 최대로 키운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시끄러워서 대낮에도 최대로 못 키워요. 볼륨을 최대로 키워야 제 성능이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TV 살 때 끼워주는, 프로모션으로 나오는 그런 사운드바가 별도로 살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으면 제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대사를 못 알아듣겠어. 뭐라는 거야? 다시 돌려보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 그래서 좋은 사운드바는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대사가 하나하나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Do you? No. You're listening to the Beatles music. You've heard of the Beatles? Yeah. You like their music? Yeah, they're good. You don't disapprove that. I don't disapprove of Beatles, I don't disapprove of their style at all, I guess. No, you're... 제가 이 비틀즈의 겟백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뭐 벌써 몇 번째 반복 시청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원래 쓰던 사운드바와 이 사운드 시스템의 소리 비교를 위해서 여러 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이 영상이 1969년이거든요. 80세쯤으로 보이면 70세라고 치십시다. 그러니까 1900년생의 영어를 듣고 있는 거야, 우리는. 1900년생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저 밑에 영어로 된 자막이 나와요. 영어로 된 자막이 나오는데 저 영어로 된 자막하고 저 할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매칭이 안 되더라고. 저 뭐라고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1900년대 태어나신 분이라 발음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베올랩 8으로 들을 때는 저 할아버지의 말과 밑에 있는 자막이 매칭이 되더라고. 다시 들어볼까? My son does. 지금 여기는 옥상이잖아요, 그죠? 옥상에 루프탑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운드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이 행동, 숨을 들이마심 혹은 내뱉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죠. 지금 저 60년대야. 어쩌면 지금 홈 레코딩으로 녹음하는 것보다 수준이 더 낮을지도 몰라요. 바깥에서 박수 치고 밑에 차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녹음한 소리인데 그 환경이 정신사납지 않게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 제 귀가 좋아진 느낌을 들었어요, 진짜.
귀가 진짜 탁 트이는 그런 느낌. 저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운드 샘플을 그냥 음악하는 거와 스타워즈 두 종류만 보여드렸을 뿐이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 지금 이 제품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설치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설치한 당일날 요건 사야 된다, 이거 주세요 라고 마음먹게 만든 그런 제품이었어요. 뱅앤올ufsen 사운드바가 여러 종류가 있죠. 시어터도 있고요, 약간 간소화된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저 베올랩 8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보나 형태로 보나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단점, 얘는 장착을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됩니다. 배선을 연결하고 TV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딱딱 선 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 집의 상황과 이런 거를 봐서 그때그때 맞춰서 인스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저는 그냥 갖다 놓고 선 띡 연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당황했거든요. 스피커 하나 드리는데 누가 와서 설치한다고? 에어컨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단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뱅앤올ufsen 베올랩 8은 형상만 봐도 약간 소유욕을 불러일으키죠. 알루미늄 그리고 나무로 이루어진 이 디자인은 그냥 오브제로서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만듦새예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으로서는 뭐 스피커 브랜드 중에 뱅앤올ufsen을 따라가는 곳이 없죠. 오죽하면 마누라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오디오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뱅앤올ufsen은 1925년에 덴마크에 설립된 오디오 브랜드예요. 오디오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게 파워앰프, 프리앰프, 그 다음에 뭐 턴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소스 기기까지 그리고 스피커까지 연결해서 쓰는 게 상식이잖아.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런 게 상식이던 시대에 뱅앤올ufsen은 우리는 분리형 오디오 안 만들 거야, 일체형으로 갈래 라는 선언을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파들한테 비난을 좀 받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오디오가 일체형이잖아요. 일체형은 분리형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리의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분리해야 각각의 장점을 막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만드는 건데 뱅앤올ufsen이 그걸 포기하는 게 순혈 그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약간 쟤는 싸구려야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뱅앤올ufsen이 그 생각을 왜 했을까? 뭔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 분리형 오디오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 누구 집에 가든 꼭 뭐 하나가 고장나 있어. 이게 안 되네. 결국은 못 들어. 결국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들어요, 요즘 다. 케이블을 안 바꿔서 뭐 대리석 밑에 요 뾰족한 쇠를 뭐 핑계도 많아. 뭐 케이블 그걸로 음악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꼭 뭐를 바꿔야 돼, 다음에. 그러니까 마누라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 그러면 도를 치면 레가 나오나? 도레미만 쳤는데 솔라시도까지 나와? 아니잖아. 뱅앤올ufsen은 오디오를 즐기는 건 간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고방식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오디오라는 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을 하나 따로 내야 되고 먼지 닦아야 되고 마누라랑 싸워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음악을 듣냐는 거죠, 그걸로. 그냥 편하게 딱 틀었을 때 음악이 나오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뱅앤올ufsen의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던 건 이런 제품들이에요. 각각도 작동하지만 여러 개를 연결해서 넓은 공간을 울릴 수도 있어요. 거실과 다른 각각의 방들을 같은 음악으로 틀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카페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걸 각 방에 놔두면 레이턴시 없이 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까지도 생각해 놨다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베올랩 8이 단순하게 인스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인스톨러가 와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수 있도록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올랩 수준의 음향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스톨러가 필요한 거예요. 스피커를 추가해서 우리 집 음향 상황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올랩이라는 건 과거의 하이파이 오디오 시대의 음질 퀄리티 그리고 확장성을 현대 시대에 맞게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 가겠습니다. 유튜브도 TV로 보고 OTT도 TV로 보면서 TV로 보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너무너무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도 과거보다도 지금 더 사운드바의 필요성이 늘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바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신 분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운드바는 어쨌거나 TV의 소리를 듣기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전문 스피커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음향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사운드바를 찾으시는 것도 좋지만 음향기기
DA인데 사운드바 역할도 할 수 있는, TV의 사운드도 출력할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올랩 8은 음향기기 전문 스피커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사운드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대형 고성능 스피커를 들였을 때 서브 스피커로 함께 사용하는 것까지도 고려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음악 여정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우리 집에 까만색 네모난 스피커는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디자인 면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예쁜 거 아니야. 예쁘면 끝이야. 예쁜 거 사라. 이 소리 들어봐. 하이햇 소리.